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경제 모델에 따르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대체 그 모델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 경제 분석의 심장, 이 수리 모형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그 가격은 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사실 이 간단한 가격표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경제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설계도가 수리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경제의 설계도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먼저 그 언어부터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리 모형의 기본 문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간단한 시장 모형까지 완성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경제 모형입니다. 경제 모형은요, 현실 세계를 담은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도가 세상의 모든 건물을 다 그리진 않잖아요. 대신 가장 중요한 길이랑 장소만 딱딱 표시하죠. 이처럼 모형도 핵심적인 관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 세부 사항은 덜어내는 일종의 전략적 단순화 작업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그리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모든 모형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변수, 상수, 그리고 파라미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요. 커피 가격이나 하루 판매량처럼 계속 값이 바뀔 수 있는 걸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일주일은 7일이다, 이런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도 있겠죠? 이걸 상수라고 하고요. 저기요? 변수랑 상수는 딱 알겠는데 파라미터는 정확히 뭐죠? 상수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파라미터는 유연한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의 임대료를 분석한다고 해봐요. 지금 이 분석에서는 임대료가 고정된 값이지만 계약을 갱신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상수처럼 취급하지만 다른 상황에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값, 그걸 바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C = 75 플러스 10Q라는 식이 있죠? 여기서 비용 C랑 수량 Q는 계속 바뀌니까 변수고요. 75는 절대로 안 바뀌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식을 C = A 플러스 BQ라고 썼다면요? 이때 A와 B가 바로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고정된 값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기호인 거죠. 좋습니다. 재료들을 알았으니 이제 역할을 좀 나눠볼 때요. 모든 변수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진 않거든요. 어떤 변수는 모형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꼭 찾아내야 하는 주인공이고요. 또 어떤 변수는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배경 설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내생 변수가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주인공입니다. 모형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그 값이 딱 결정되는 거죠. 우리 분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생 변수는 일종의 배경 설정이에요. 모형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값 자체는 모형 바깥에서 그냥 이렇다 하고 주어지는 값이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정보, 즉 투입물입니다. 자, 우리 커피 시장 모형을 하나의 기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기계는 최종적으로 커피 가격과 거래량을 결과물로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은 이 기계 안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월급이 올랐어요. 이 소득 변화는 기계에 들어가는 하나의 재료이지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외생 변수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재료도 다 준비됐고 역할도 나눴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레시피가 필요하겠죠. 모형에서 이 레시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정식입니다. 이 레시피, 즉 방정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수익 빼기 비용이다처럼 그냥 당연한 사실을 정리하는 정의식. 둘째,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난다처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행태방 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족하는 지점, 즉 시장의 균형 상태를 딱 지정해주는 균형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형의 뼈대를 만드는 규칙들이에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커피 가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이 수수께끼를 직접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만의 커피 시장 모형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자들의 행동 규칙, 즉 수요. 두 번째, 판매자들의 행동 규칙인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이 만나는 시장의 규칙, 바로 균형입니다.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구매자의 규칙, 즉 수요량과 판매자의 규칙, 공급량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 조건이잖아요. 이 두 식을 갖다고 놓고 풀어보면 복잡해 보이던 시장이 단 하나의 가격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24는 4P, 결국 P는 바로 6이 나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찾던 주인공, 내생 변수인 가격의 해답을 우리 모형이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형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는 건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어떤 복잡한 경제 모형이라도 결국은 오늘 배운 이 기본적인 재료들과 규칙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언어의 핵심 문법을 마스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를 넘어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고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규칙과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